돈나무 언니로 불려지는 아크인베스트의 파운더 CEO인 캐티 우드는 유전체 산업이 성장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롱 리드 시퀀싱이 아주 극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2021년도에 아크 빅 아이디어스 리포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유전체 산업, 문과인 저는 낯선 분야라 유전체, 특히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산업에서 20년이 넘는 경험을 가지신 전문가인 션 베이커님을 인터뷰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노련하신 베이커 전문가님에 의하면 아크의 이 산업에 대한 투자 리포트에는 큰 문제점이 있답니다. 그것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꼭 봐주세요. 우선 Long Read Sequencing이란 어떤 기술인지, 기존에 있던 Short Read Sequencing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이해해야겠죠? 근데 저는 생명공학에 대해 아는 게 zero, 진짜 하나도 없다 보니까 좀 많이 간단한 설명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도 필요하신 거 맞죠? 사람의 세포핵 안에는 23쌍의 염색체가 들어있고 염색체는 DNA로 구성됩니다. DNA의 구조를 보면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사다리 모양인데 계단 하나는 A, C, G, T 4종 중 2개의 염기가 결합된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놈은 이 염기 배열 전체를 말하는데 인간의 게놈은 30억 개나 되는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전 정보가 위치한 부위는 2%밖에 안 됩니다. 그 유전 정보를 찾아내는 데 쓰이는 기술이 LRS와 SRS인 거죠. 베이커 전문가님께서는 게놈을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LRS와 SRS의 차이점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왜 퍼즐 중에도 어렵고 쉬운 게 있잖아요? 피스 1000개짜리 있는 퍼즐은 한참 걸리겠지만 똑같은 그림으로 10피스짜리 퍼즐을 만들면 순식간에 끝나겠죠. SRS가 바로 1000피스짜리 퍼즐입니다. 염기쌍을 몇백 개씩 잘게 나눠 배열을 알아보는 건데 나중에 그 조각들을 다 합쳐서 그림을 보려면 완전 대공사죠. 반면 LRS는 염기쌍을 훨씬 더 크게 5만 개씩 나눠 배열을 알아봅니다. 피스가 워낙 커서 퍼즐은 더 쉽게 완성할 수 있죠. SRS가 LRS보다 염기 순서를 알아내는 정확도가 더 높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LRS가 더 낫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장비 제조업체의 키 플레이어들은 누굴까요? 먼저 개발된 SRS 기술의 경우 염기 서열 분석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업체는 일루미나입니다. LRS 장비 제조업체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들은 Pacific Biosciences, 짧게 PacBio과 Oxford Nanopore입니다. 두 회사 다 아직 비교적 작습니다. 염기 서열 분석 시장의 약 5에서 10%를 차지한다고 베이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크는 PacBio의 최대 주주이며 아크 ETF 중 하나인 ARC-G Genomic Revolution ETF 포트폴리오의 PacBio 주식이 비중이 3위입니다. 기술 자체는 충분히 개발된 상태라 사실 지금도 LRS가 SRS를 못 따라가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RS는 돌연변이 또는 질병을 유발하는 염기 패턴을 찾아내는 데 좋기 때문에 연구나 생약 개발에서 SRS가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지만 SRS 기술은 게놈 전체를 분석하기에 적당한 기술은 아닙니다. LRS 가격이 내려가자 수요도 자연스레 오르고 있는데요. 아직 유전체학 및 NGS 분야의 전문가들이 LRS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연구에 가장 유용할지, LRS만 찾아낼 수 있는 정보가 뭔지 아직 다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 안타깝게도 베이커 전문가님께선 앞으로 몇 년 동안 LRS의 성능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LRS 기술이 쓸데없다는 건 아닙니다. 비록 LRS는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속도가 많이 낮지만 각종 연구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으며 벌써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커 전문가님에 의하면 LRS는 현재 3가지 주요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째, 스몰 게놈 시퀀싱, 둘째, 데노보 게놈 시퀀싱, 그리고 셋째, 클리니컬 시퀀싱입니다. 스몰 게놈 시퀀싱이라는 건 새로 생긴 병원균의 게놈을 기존에 분석해둔 세균, 바이러스 같은 병원균의 전체 게놈의 염기 배열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팩바이오가 LRS 스몰 게놈 시퀀싱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들의 분석을 맡았습니다. 데노보 게놈 시퀀싱은 알려진 게놈 정보가 없는 특정 생물종을 최초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업, 특히 유전자 변형 식품인 GMO에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리니컬 시퀀싱은 아크에서 가장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용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질병을 일으키는 염기 패턴을 찾아내는 데엔 SRS를 쓰지만 SRS로 유전 정보를 분석하기엔 너무 긴 염기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LRS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베이커 전문가님께서는 최소한 향후 몇 년 동안은 LRS 기술은 대부분은 데노보 시퀀싱에 쓰일 것이라고 하시면서 전문가님은 아크보다 LRS의 클리니컬 시퀀싱에 대해 더 회의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SRS를 통해 인간의 게놈에 대해 얻은 정보가 하도 많아서 이제 와서 LRS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아크는 아시다시피 LRS에 대해 많이 낙관적이지만 베이커 전문가님께서는 아크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은 아크가 LRS와 SRS의 예측에 크게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LRS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025년까지 82%를 유지할 거다. 둘째, LRS 기술은 2025년도쯤에 SRS보다 가격이 낮아질 거다. 셋째, 두 기술의 가격 평등이 일어나자 LRS가 SRS를 대체할 거다. 연평균 성장률부터 얘기하자면 베이커 전문가님은 그렇게 높은 성장률은 1, 2년이면 모르겠지만 아크가 말한 대로 LRS 산업이 5년간 82%를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LRS 업체들이 현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낮아 앞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예를 들자면 2019년에 옥스퍼드 네노포의 수입은 5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염기 서열 분석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일루미나의 수입은 40억 달러였습니다. 또한 전문가님은 아크가 LRS로 인간 게놈을 분석하는 가격이 100에서 200달러까지 떨어지고 앞으로 늘 SRS보다 가성비가 좋을 거라는 예측도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 번째랑 관련이 있습니다. 베이커 전문가님께서 설명해주신 아크의 마지막 착각은 LRS가 SRS를 대체할 거라는 건데요. 이것은 마치 더 이상 SRS의 발전이 없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이커 전문가님은 LRS와 SRS를 분리해서 보면 안 된다네요. 두 기술은 같은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 시장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크는 당연히 LRS이 SRS를 대체할 것처럼 리포트를 썼지만 앞으로 SRS 산업에도 큰 반전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일루미나의 각종 특허들은 2010년에서 2025년 사이에 만료되어서 SRS 분야에는 중국의 BGI Genomics 같은 경쟁자들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경쟁자가 많아지면서 살아남으려고 더 혁신을 하게 되고 그게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LRS 산업의 두 개의 키플레이어 기억하시나요? 두 개 다 같은 LRS 장비 제조업체들이라고 하더라도 두 회사의 기술, 리드 길이, 정확도 등이 너무 다르답니다. 베이커 전문가님은 옥스퍼드 네노포가 현재로선 가장 일루미나를 상대할 만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가장 높은 분석 속도와 낮은 가격을 도달할 LRS 업체라고 예상하셨습니다. 반면 팩바이오는 정확도에서는 옥스퍼드 네노포보다 앞서지만 분석 속도는 아직 메리트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 다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은 바로 주린이들은 언제 그리고 얼마나 유전체 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겠죠? 펀드 매니저들이야 매분기 연락의 매도하는 게 당연하지만 Don't try to time the market 라고 말씀하시며 저희 일반인들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베이커 전문가님의 조언은 아크만 너무 믿고 LRS에 집중하는 회사들의 주식만 사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hedge your bets, 유전체 산업에 여러 군데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로선 일루미나가 최고다 싶으면 일루미나 주식, 팩바이오나 옥스퍼드 네노폴이 조만간 대박 나겠다 싶으면 이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하세요. 사실 아크의 ETF도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일루미나, 팩바이오, 옥스퍼드 네노폴 아닌 다른 회사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SRS나 LRS 기술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중에도 투자하기 좋은 회사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베이커 전문가님께서는 당연히 너무 많지만 스스로 1000개 넘는 유전체 업체들을 조사해서 개인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본 결과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신 회사들은 다음과 같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죠? 태반에서 나오는 태아의 DNA를 검사해 태아의 이상을 미리 진단하는 걸 Non-Invasive Prenatal Testing, 짧게 NIPT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NIPT 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 넘는 회사들이 LRS의 가격이 떨어지면 큰 이익을 얻을 것을 예측하면서 개인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두시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 혈액, 소변, 척수액 등을 이용해 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GRAIL과 Guardant Health, 유전 정보를 분석해 여러 가지 병들을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Invitae, 그리고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을 설계하는 10x Genomics 등 회사들도 앞으로 뜰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 회사들은 현재 일루미나가 만드는 SRS 장비를 주로 쓰고 있는데 LRS 기술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LRS 장비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결론은 앞으로 LRS는 물론 SRS 기술도 계속 발달될 거라 둘 다 너무 좋은 장기 투자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